언니, 나 배고파. 소녀는 4명의 동생들 목소리에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결국 붕어빵 5개를 구매한 뒤 동생들과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5분 후 포장마차 뒤로 벤츠가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재벌 회장이 아이들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소녀 손의 카드를 보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카드 누가 준 거지? 과연 5남매가 사용한 카드는 어떤 카드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 강서연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남매는 거실 한가운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맞이인 17살 유나가 가장 앞에 섰고 그 뒤로 15살 유현, 13살 유진, 7살 윤민, 그리고 겨우 3살인 막내 윤선이가 언니 오빠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는 새아빠 오태식과 새엄마 장미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새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8년 전 재혼하면서 들어온 집이었죠. 새아빠가 벽시계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짐 싸서 나가. 그게 서로 좋을 거야. 유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저 돈도 벌어야 하고 미성년자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새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늘이야. 새엄마 장미라가 차갑게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스케줄이 있단다.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우리도 곤란해져. 새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애들아, 우리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너희가 여기 있으면 분위기가 영 안 살아. 새 가정을 시작하려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희는 방해가 된다? 13살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장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새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집세를 대신 내주니, 밥값을 내주니, 현실을 봐야지 해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란다. 새아빠 오태식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을 거실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흩어졌습니다. 너희 엄마 병원비 말이야. 연대 보증이 되어 있었어. 이제 그 책임이 우리한테 넘어왔단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다 갚을 수 있지 않나요? 새엄마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우리 가정 재정을 정리하는 데 써야 하는 돈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걸 어떻게 쓰라고 말하니? 어른 일에 애가 나서면 안 되지. 유나가 참다 못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윤민이랑 윤선이는 아버지 친자식인데요. 어떻게 친자식까지 이렇게. 새아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짐이야. 전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지금은 다 똑같아. 방해는 방해야. 새엄마가 말을 보탰습니다. 새 가정에는 전처 자식은 물론이고 애들 전부가 방해야.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이해해줘. 새아빠가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남아있으면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더 난리가 날 거야. 법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불씨란 말이지. 알겠니? 15살 유연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러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새아빠 오태식이 한 발짝 다가서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오자 유연이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어른한테 말대꾸야? 너 지금 누구한테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라고 버릇없이 굴어? 내가 감히.
유연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유나가 재빨리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나가 유연의 팔을 꽉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유연아, 안 돼. 참아. 7살 윤민이가 3살짜리 막내 윤선이를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윤선이 지킬게.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하지만 윤선이는 이미 겁에 질려 오빠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장미라는 이미 준비해둔 듯 구석에 쌓아둔 검은 비닐봉지 몇 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푸석한 소리를 냈습니다. 짐은 이거에 담아.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아이들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대충 구겨진 채로 봉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엄마의 유품이 들어있는 낡은 지갑과 봉투를 찾으려 엄마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물건만이라도. 새엄마가 유나의 손목을 탁 쳤습니다. 그딴 감정질 하지 마. 추억 챙길 시간에 짐이나 빨리 싸. 이해해, 응. 유나의 손목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동생들의 옷가지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떠밀리듯 짐을 챙겼습니다. 윤민이가 윤선이의 작은 인형 하나를 봉지에 넣자 윤선이가 그걸 꼭 안았습니다. 유나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단다. 서울에 계셔. 근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어. 꼭 만나야 하는데.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나의 손을 꼭 쥐고 눈물만 흘렸었죠. 유나는 그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간절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울. 엄마 부모님이 서울에 계신다고 했어. 새아빠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감지덕지 않은 줄 알아. 우리가 줄 의무도 없는데 주는 거야.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유나가 이를 악물고 그 돈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친자식들이라도 케어해주세요. 이 추운 밤에 어떻게 저희끼리만 밖에 있어요. 애들이 아직 많이 어려요. 윤선이는 겨우 3살이에요. 케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아빠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동생이니 네가 케어해주면 좋겠구나. 나는 이제 새 인생을 살 거야. 새엄마가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긴 해도 17이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단다. 알아서 살아봐.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물건을 계속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검은 봉지를 질질 끌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막내 윤선이는 유진이가 안고 나갔습니다.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거실 불, 안방 불, 마지막으로 현관등까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나는 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이는 울먹이고 유연이는 주먹을 쥔 채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윤민이는 윤선이를 꼭 안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서울로 가자. 유연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서울에 뭐가 있는데? 유나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부모님이 서울에 계신다고 했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거기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야 해. 우리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 다섯 남매는 차가운 겨울밤 검은 봉지를 손에 든 채로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본 집은 이미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부모님을 꼭 찾을게. 우리 꼭 살아남을게. 터미널까지는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다섯 남매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검은 봉지를 끌고 가는 소리만 거리에 울렸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쓸리며 스르륵 스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들 뭐야? 집을 나온 건가? 부모는 어디 있고? 저 어린 것들끼리. 요새 애들 참.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유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뭘 해야 하지? 엄마가 다녔던 병원부터 찾아야 해. 병원 기록에 뭔가 있을 거야. 외가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하지만 막연했습니다. 병원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유진이가 언니 옆으로 바짝 붙어 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외할아버지가 정말 있을까? 엄마가 말씀하신 거 확실해?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외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단 한 번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거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꼭 찾을 거야. 유연이가 뒤에서 주먹을 쥔 채 말했습니다. 언니, 나 알바 구할게. 미성년자도 뽑아주는 데 있을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동생들 먹여 살릴 수 있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연아, 미성년자는 안 뽑아. 특히 너처럼 15살은 더 안 돼. 일단 서울 가자. 거기서 방법 찾자.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매표소 앞에 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새아빠가 던진 돈과 원래 가지고 있던 용돈, 그리고 엄마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라며 준 비상금까지 합쳐서 2만 원대 정도 됐습니다. 유나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표는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서울 가서 뭐라도. 유나가 매표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서울행 5명이요. 청소년 셋, 어린이 둘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탁탁탁 소리가 유나에게는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총 16만 3천 원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16만 3천 원. 지갑 안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제일 싼 걸로 해주실 수 있나요? 입석이라도요. 아니면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석은 없고요.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심야버스. 더 싼 건 없어요. 유나는 뒤에서 기다리는 동생들을 봤습니다. 윤선이가 유진이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갑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비상금이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거 써도 되지? 유나가 돈을 전부 꺼내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다예요. 부탁드려요. 직원이 돈을 세더니 표를 끊어줬습니다. 거스름 돈 2,300원이요. 유나는 표를 받아들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1,000원짜리 2장과 100원짜리 동전 3개였습니다. 유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로 서울에서 뭘 할 수 있지? 5명이서 물 하나 겨우 사는데.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표를 샀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표를 보며 목마른 듯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물 같은 거 안 사? 목말라. 윤선이도 물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유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방법 찾자. 조금만 참아. 응.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심야버스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버스였습니다. 아이들은 맨 뒷좌석에 5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민이가 막내 윤선이를 무릎에 앉히려고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윤선이의 몸이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윤민이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누나, 윤선이 몸이 너무 뜨거운데. 열나는 것 같아. 유나가 급히 윤선이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확실히 열이 났습니다. 손바닥에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윤선이는 숨을 쌕쌕거리며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윤선이가 잠결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기인가? 아니면 더 심한 건가?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당장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유나가 윤선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윤선아, 조금만 참아. 서울 가면 언니가 다 해결할게. 응, 조금만.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자 승객이 아이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애들끼리 어딜 가는 거야? 요새 애들 참. 부모는 뭐하고. 유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유나는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따뜻한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자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가 윤선이 열도 재주고 약도 먹이고 따뜻하게 재워줬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유나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단다. 서울에 계셔. 엄마 성이 강씨였습니다. 그럼 외할아버지도 강씨일 겁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돼. 엄마 병원 기록에 외가 주소가 있을 거야. 꼭 있을 거야. 하지만 막연했습니다. 서울에는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가자. 가서 생각하자.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선이가 잠결에 엄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유나가 윤선이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윤선아, 제발 버텨줘.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의 바람은 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새벽 배달을 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낯선 거리,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 병원 이름도 모르잖아. 엄마가 어느 병원에 다녔는지 정확한 병원 이름을 유나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갑 안에 남은 2,300원. 5명의 동생들. 열이 나는 윤선이. 유나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연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디로 가?
병원 어디야?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동생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부터 찾자. 서울역 대합실로 가자. 거기서 생각하자. 윤선이 몸 좀 녹이고. 다섯 남매는 새벽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아이들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검은 봉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유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외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서울역 대합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새벽임에도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잠을 청하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섯 남매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유나가 동생들을 가운데 모으고 자신이 바깥쪽에 앉아서 동생들을 감쌌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몸 좀 녹이고. 윤선아, 괜찮아? 윤선이는 유진이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몸을 붙였습니다.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검은 봉지를 옆에 두고 5명이 꽉 붙어서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나는 편의점이 보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들이 목이 마를 텐데 2,300원으로 물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유나가 일어나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직원이 아이들을 힐끗 보더니 눈치를 줬습니다. 화장실은 역 안쪽에 공용 화장실 있어요. 여기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판기가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자판기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니, 물이라도. 유나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2,300원으로 며칠을 버텨야 할지 몰라. 지금 쓰면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 조금만 참아줘.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노숙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애들아, 여기 오래 있으면 경찰 와. 미성년자는 안 된다고 내쫓긴다고. 다른 데 알아봐. 유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해요? 저희가 갈 데가. 노숙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조심하라고. 요원들 순찰 돌면 바로 잡혀.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2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제복을 입은 안전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애들아, 보호자는 어디 계시니? 유나가 얼른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가셨어요. 곧 오세요. 안전요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검은 봉지들, 피곤에 지친 얼굴들, 겁에 질린 눈빛.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규정이야. 유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동생이 아파서 몸을 좀 녹이려고요. 조금만 이따 갈게요. 제발요. 안전요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보호자 오시면 같이 나가야 해. 유나는 화장실로 윤선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윤선이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윤선이 얼굴을 봤습니다. 열이 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유나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물로 윤선이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윤선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방법 찾을게. 유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유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경찰서 가자. 거기 가면 도와줄 거 아냐? 애들 보호하는 데라면서. 유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경찰서 가면 우리 흩어져. 시설로 보내질 거야. 나이별로 다른 데 보내. 그럼 동생들이랑 헤어지는 거야. 유연이가 답답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떡하는데? 윤선이 열도 계속 나는데.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유나가 유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연아, 누나 믿어. 방법 찾을게. 조금만 참자. 우리 다섯이 같이 있어야 해. 하지만 유나 자신도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단호했습니다. 10분 안에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규칙이야. 아이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검은 봉지를 질질 끌며 대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유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따뜻한 곳은 없을까요? 윤선이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작은 몸이 기침에 흔들렸습니다. 윤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여기서 자. 어디로 가야 해? 유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급하게 검색했습니다. 서울 무료 쉼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유나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결심했습니다. 일단 바람을 피할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저기, 고가 아래로 가자. 유연이가 물었습니다. 고가 아래?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은 덜 불 거야. 거기서 밤 지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자. 방법 찾자. 고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공간이었습니다. 불빛도 적고 사람들 시선도 덜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가 기둥 옆에 몸을 붙였습니다. 윤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무서워. 누나, 여기서 자야 해. 유나가 윤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여기라도 있어야 해. 누나가 지킬게. 잠깐만. 내일 되면 방법이 있을 거야.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외할아버지 찾을 수 있을까? 병원도 어딘지 모르는데.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동생들을 재우려 했습니다. 서로 몸을 붙이고 검은 봉지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윤선이가 유나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 추워. 유나가 윤선이를 꼭 안았습니다. 윤선이 몸이 더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고가 아래 어둠 속에서 다섯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내일이 올지 희망이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뭐라도 해야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가 아래는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기둥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윤선이가 유나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유나가 윤선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유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윤선이가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유연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윤선이 괜찮아? 숨소리가 이상한데.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자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유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선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붕어빵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찬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가 위쪽 거리에서 붕어빵 장수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윤민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누나, 배고파. 저거 먹고 싶어. 유진이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2,300원.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이라면 2개밖에 못 삽니다. 5명이 나눠 먹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나는 지갑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카드였습니다. 엄마는 이 카드를 건네주며 말했었습니다. 유나야,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써. 엄마도 자세히는 잘 몰라.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라는 것밖에 몰라. 그렇지만 엄마는 이걸 쓸 면목이 없어.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가 갖고 있어. 동생들이랑 무슨 일 생겼을 때 꼭 필요할 때만, 알았지?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카드인지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냥 은금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카드를 쥐었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거 쓰면 진짜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혹시 안 될 수도 있어. 유연이가 유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언니, 내가 뭐라도 훔쳐올까? 편의점에서 빵이라도, 아니면 약이라도. 유나가 깜짝 놀라 유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유연아,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말자. 정말. 그렇게까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정말 끝이야. 유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윤선이 죽으면 어떡해? 누나, 무서워. 윤선이 큰일 날까봐. 유나는 윤선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선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까스로 들렸습니다.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먹여야 해. 그런데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해. 빈속에 약 먹으면 속이 상해. 뭐라도 먹여야 해.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언니가 다녀올게. 유나는 고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붕어빵 노점으로 다가갔습니다. 붕어빵 장수는 중년 아저씨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개요. 그리고 따뜻한 물 있으세요? 동생이 약 먹어야 해서. 아저씨가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혼자 온 어린 여자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애들끼리 어쩐 일이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유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여행이요. 부모님은 저기 차에 계세요. 동생들이 배고파해서 제가 사러 왔어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은 따로 없는데 종이컵이랑 오뎅 국물이랑 물통은 있어. 여기 수도가에서 받아가. 유나는 붕어빵 5개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손에 들으니 뜨끈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유나는 2,3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카드를 찍었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승인 중 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엄마 할머니, 제발. 1초, 2초, 3초, 4초, 5초. 아주 긴 5초였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승인 완료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유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는 붕어빵과 물을 떠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생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붕어빵과 물을 한아름 들고 고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선아, 일어나. 먹어야 해. 약 먹으려면 먹어야 해. 유나가 윤선이를 깨웠습니다. 윤선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유나는 붕어빵 속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식혔습니다. 그리고 작게 떼어서 윤선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윤선이가 겨우 씹었습니다. 그리고 삼켰습니다. 따뜻해. 언니. 윤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물을 먹였습니다. 윤선이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윤민이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맛있어. 누나 고마워. 유나는 근처 약국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24시간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들 여기서 기다려. 언니가 약 사올게. 절대 움직이지 마. 유나는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약 찾으세요? 저 어린아이 해열제요. 3살인데 열이 많이 나요. 기침약도 필요하고요. 약사가 약을 꺼내주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아이 상태가 어떤지 직접 봐야 하는데. 유나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밖에 계세요. 차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심부름 왔어요. 약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팔았습니다. 총 10,000원입니다. 아이한테 꼭 밥 먹이고 약 드리세요. 빈속에 먹으면 안 돼요. 유나는 다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또다시 승인 중. 화면. 유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발. 승인 완료. 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총 15,000원. 붕어빵 5,000원, 약 10,000원. 유나는 약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윤선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윤선아,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윤선이가 약을 먹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유나는 윤선이를 꼭 안았습니다. 잠깐만 버티자. 응. 언니가 꼭 우리 살릴게. 윤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유나는 동생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카드가 됐어. 2번이나 됐어. 그럼 이 카드로 뭘 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유나는 두려웠습니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 한도가 있을까? 막히면 어떡하지? 유나는 지갑 속 검은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카드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남긴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나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윤선이 옆에 누웠습니다.
내일. 내일은 병원 기록을 찾아야 해. 엄마 병원을 찾아서 외할아버지 주소를 알아내야 해. 유나는 지친 몸을 누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서울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역 광장, 대합실 입구, 버스 정류장. 딸이 어디 있을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같이 찾아볼까요? 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차에서 대기해. 내가 직접 찾아볼게. 강도연은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눈으로 훑었습니다. 벤치, 기둥 뒤, 화장실 입구 쪽까지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디 간 거지? 강도연은 서울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골목길, 공원, 지하도 찾아다녔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불안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서울역 근처에서 카드를 쓴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때 고가 아래가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고가 기둥 옆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명. 서로 몸을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들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애들이 여기?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강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강도연을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츠렸습니다. 가장 큰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 동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연이가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겁먹게 하려는 게 아니야. 진정해. 강도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들 얼굴을 봤습니다. 강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맞이 여자아이의 얼굴. 그 눈매, 코, 입매. 딸 서연을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강도연은 다른 아이들도 봤습니다. 둘째 남자아이도 셋째 여자아이도 모두 어딘가 서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운전기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5명입니다.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 엄마 이름이 뭐니? 유나가 경계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연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제발, 내 엄마 이름만 말해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강서연이에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서연. 서연이가 내 엄마. 강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서연이 아이들. 강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것도 5명이나 된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유나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내 딸이야. 유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외할아버지?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외할아버지야. 강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어디 있니? 내 엄마는? 아이들이 침묵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강도연은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이가 죽었다고. 강도연은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연락도 못했고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이 5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거리에 있다는 것도. 강도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 윤선이가 기침을 하며 축 늘어졌습니다. 유진이가 윤선이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윤선이가. 강도연이 윤선이를 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강도연은 슬픔을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강도연이 윤선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유나가 강도연의 손을 탁 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강도연은 손을 걷었습니다. 미안. 서두르는 게 아니야. 근데 저 아이가 위험해 보여. 병원에 가야 해. 유연이가 강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우릴 왜 돕는 거예요? 뭘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연이 유연을 봤습니다. 내 엄마가 내 딸이야. 그럼 너희는 내 손주들이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할아버지 딸이었어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왜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강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보냈다는 걸. 딸이 떠날 때 가서 후회해봐라고 했다는 걸.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아빠가 떠올랐습니다. 새아빠요. 새아빠랑 재혼했어요.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 사니? 아버지는 어디 있고?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을 들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저 아이부터 병원에 데려가자. 유나가 망설였습니다. 우리 돈 없어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낸다. 너희는 내 손주들이야. 유연이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우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강도연이 유연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안 믿어도 돼. 하지만 저 아이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해. 그건 사실이잖니? 윤민이가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윤선이 진짜 위험해 보여. 유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유나는 윤선이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강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병원 가요. 근데 우리 다 같이 가요. 동생들이랑 떨어지면 안 돼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다 같이 가자. 강도연이 윤선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유나가 유진에게서 윤선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강도연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차가 위에 있어. 가자. 5남매는 검은 봉지를 들고 강도연을 따라갔습니다. 여전히 경계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앞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아이들을 남기고 갔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차에 타자마자 강도연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 5명이 꽉 차서 앉았습니다. 유나가 윤선이를 안고 나머지 아이들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선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한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나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현이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내려. 빨리.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나가 윤선이를 안은 채 비틀거렸습니다. 강도현이 윤선이를 안으려 했지만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안을게요. 강도현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열이 있고 호흡이 곤란해 보입니다. 빨리 봐주십시오. 간호사가 윤선이를 보더니 급히 침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눕히세요. 유나가 윤선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B- 소리가 났습니다. 38.7도. 높네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강도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외할아버지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선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들었습니다. 호흡음이 좋지 않네요. 폐렴 전조 증상 같은데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유나가 진료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도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내가 들어가. 내가 여기 있을게.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연은 복도에서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유연이가 복도 구석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또 시설 가는 거 아니죠? 경찰 부르면 우리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강도연이 유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막는다. 너희는 흩어지지 않아. 유연이가 강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 너무 더럽다. 유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렴. 유진이가 물티슈를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윤선이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파. 언니. 윤선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가 윤선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방 끝나. 조금만 참아. 응.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렴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그리고 의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영양실조 경계선입니다. 오래 굶은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 보입니다. 심리 상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 다 해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강도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너 동생 주민등록번호 아니?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관리했는데. 강도연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료 먼저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연은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들. 5명이야. 서연이 아이들. 지금 병원에 있어. 신상 확인이 필요한데 형제들 분리되지 않게 절차 밟아줘. 보호자 지정, 주민등록 확인,
필요한 거 다 처리해. 김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따님의 자녀분들이요? 5명이나? 그래.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줘. 시설 같은 데 보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아이를 5이나 낳았구나. 그리고 혼자 키웠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선이가 링거를 다 맞고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윤선이가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유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도연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진정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괜찮니?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선이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너희는 집으로 가자. 씻고 먹고 재우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선이랑 같이 있어야 해요. 저희 떨어지면 안 돼요. 강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윤선이 퇴원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입원 며칠 정도 해야 합니까?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연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틀이면 괜찮아진대. 그동안 너희는 집에서 쉬어. 윤선이는 내가 여기 있을게.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윤선이 괜찮아요? 저희랑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틀 후에 윤선이 데리고 집으로 갈 거야. 약속한다. 유나가 강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치료비 얼마예요?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강도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가족이 무슨 돈 이야기를 해. 너희는 내 손주들이야. 유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가자. 차 태워줄게. 차가 강남의 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 정돈된 정원, 큰 대문.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 집이에요? 유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내려.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유연이가 깜짝 놀라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가정부가 아이들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현관을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명이 환했습니다.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연이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신발 벗어야 해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편한 대로 해. 벗고 싶으면 벗고. 유연이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벗었습니다. 유나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강도연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도 돼요? 내일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강도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쫓아내지 않아. 여긴 이제 너희 집이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연이 가정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방 안내해 주세요. 씻을 수 있게. 가정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방들이 나왔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여기. 각자 방 쓸 수 있어요. 욕실도 각 방마다 있고요. 유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각자 방이요? 혼자 쓰는 거예요? 가정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은 방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샴푸와 린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샴푸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엄마 향이다.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가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씻자. 우리 씻고 밥 먹어야 해.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씻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린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여러 가지 반찬, 하얀 쌀밥. 윤민이가 식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강도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서 먹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민이가 숟가락을 들더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도현이 유나를 봤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시간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기록 같이 찾아보자. 내 엄마 외가 주소 같은 거. 필요한 서류들.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외할머니도 계셨어요?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지만 내 외할머니가 그 카드를 남긴 거야.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외할아버지한테도. 강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자. 내일 또 할 일 많아.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검은 봉지를 열어 엄마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엄마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엄마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이분이 외할머니구나. 유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여기 살았구나. 이 집에서. 유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이런 방에서 잤을까요? 유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 아직 무서운데. 그래도 살아볼게. 유나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문 잠가도 돼요? 유나가 복도에 나와 물었습니다. 강도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원하면 잠가. 내 방이니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선이는 괜찮을까요? 병원에 혼자.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있어. 괜찮아. 이틀 후면 데리고 올 거야. 유나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유연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못 자겠어요. 강도현이 유연을 봤습니다. 나도 못 자겠는데. 차 마실래? 유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현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유연과 유나가 따라갔습니다. 강도현이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컵에 따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유연이가 우유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는 왜 집을 나갔어요? 강도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늦었어. 유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 내일 또 봐야 할 게 많아. 유현과 유나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이들, 내가 지킬게. 강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 고마워. 카드 남겨줘서. 덕분에 아이들을 찾았어. 강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와 법무팀 직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새아버지한테 쫓겨났어.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증거 확보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보험금 처리 내역, 통장 기록, 퇴거 과정 정황. 아이들이 병원 진료받은 기록도 있어. 영양실조 경계선이라고 했어. 그거 다 증거야. 김 변호사가 적으며 말했습니다. 새아버지 집 명의라고 하셨죠? 그럼 퇴거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방치, 아동학대.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처리해. 2주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유나가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들어와.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새아버지한테 당한 일들. 내가 증언해야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겠니?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하면 해요. 동생들 위해서라도. 강도현이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김 변호사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한 말 중에 문자나 녹음 같은 게 남아있나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근데 새엄마가 새가정 방해하지 마 이런 말 계속했어요. 김 변호사가 적으며 말했습니다. 증언으로 충분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무팀이 증거를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보험금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 새아빠 오태식이 보험금을 자기 계좌로 옮긴 기록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윤선이의 폐렴 전조 증상과 아이들의 영양실조 경계선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가 아래에서 찾았다는 정황도 경찰 신고 없이 강도연이 직접 구했다는 사실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도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강도연 씨 맞습니까? 새아빠 오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오태식입니다. 애들 아버지요. 애들 돌려주십시오. 내 친자식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친자식이면 왜 쫓아냈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잠깐 훈육 차원에서. 강도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태식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 장미라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변호사 동원하면 우리 곤란한데. 장미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글 올릴 거야. 애들 납치당했다고. 장미라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낯선 남자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법무팀은 이미 그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강도연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새어머니가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준비하겠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며칠 후 법원 조정날이 왔습니다. 강도현과 유나가 법원에 갔습니다.
새아빠 오태식과 새엄마 장미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아동 양육 의사가 있으십니까? 오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제 친자식도 있고. 재판부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직후 아이들을 퇴거시켰고 보험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게 양육 의사가 있는 행동입니까? 오태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양육 의사 전혀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아동 보호 절차는 외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보험금 일부 환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었습니다. 강도연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유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 낭비야. 유나가 판결문을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강도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작이요? 너희 인생 말이야.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유연이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새아빠 처벌. 이게 끝이에요? 전 더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도연이 유연을 봤습니다. 법이 한다. 내가 직접 나설 필요 없어. 내가 더러워질 필요 없다고. 유연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자. 윤선이 오늘 퇴원이야. 데리러 가야지.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이제 5명 다 모이는 거야. 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쫓겨나지 않아. 약속한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선이는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언니들, 오빠들. 윤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가 달려가 윤선이를 안았습니다. 윤선아, 괜찮아? 많이 나았어? 응. 이제 안 아파. 강도연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집에서 잘 먹이고 푹 쉬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차에 탔습니다. 이번엔 5남매가 모두 함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선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붕어빵. 또 먹고 싶어.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며칠 후 강도연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엄마 병원 기록 정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엄마의 진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강도연이 서류를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비상연락처. 공란이네. 유나가 서류를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였구나. 강도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방 보여줄까?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방이요? 그래. 서연이가 어렸을 때 쓰던 방. 그대로 놔뒀어. 집에 도착해서 강도연은 복도 끝방으로 유나를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 방이었어. 유나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보니 엄마가 읽었을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의 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살았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선이 유치원 등록 날이었습니다. 윤선이가 강도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친구 사귈 수 있어? 강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많이 사귀렴. 윤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유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연이는 학교 복학 준비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공부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한참 안 다녔는데.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부를까? 유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스로 해볼게요. 강도현이 유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유진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 할아버지랑 살아.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짜? 외할아버지 찾았어? 부럽다. 유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민이는 강도현의 서재에 자주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윤민이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회사 서류야. 보고 싶어. 네. 강도현이 윤민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학교 진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나야, 진로 계획 있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유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동생들. 키우고 싶어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아이들 돕는 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어때? 잘 맞을 것 같은데.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명절이 왔습니다. 강도현이 아내와 딸 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절을 했습니다. 유나가 사진 앞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강도현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 밥.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윤선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뭐 해요? 강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유치원 가야지. 윤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숙제해야 돼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 만나기로 했어. 유연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서관 가려고요. 강도현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동생들이랑.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 집. 따뜻한 밥. 함께 있는 가족. 유나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동생들이 밥을 먹고 강도현이 국을 떠먹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유나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강도현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서연아,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한다. 강도현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끝내 포기하지 않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다시 가족이 생겼습니다.